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존 PU의 총기관리팀에 있는 고병규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근데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저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온 것 같고 안전팀 제외하고는 조금 소외감이 좀 느껴지고, 근데 좀 떨리는 것도 그래도 잘 챙겨주셔서 어제 오늘 교육 잘 받고 있고, 앞서 이 세주에서 너무 발표를 잘 하셔가지고 좀 떨리지만 저는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조는 지게차 안전교육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제 지게차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지게차를 운행할 때 1일 안전점검과 그 필수 작업자가 지켜야 될 수칙, 그 다음에 재해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저희가 크게 사용하는 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카운트 바란스형, 저희가 뭐 입식 지게차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치형, 저희가 서서 하는 거. 저압전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치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고압이나 이제 저 일공장에서는 이 리치형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중량물이기 때문에 이쪽 입식, 그러니까 좌식형 지게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게차의 구조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주요점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이제 안전벨트, 그 다음에 후미등, 방향 지시기. 그러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이 뭐 후미등이 안 들어오는데도 그냥 운행한다든지,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점검 사항은 크게 4가지 있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클러치, 그 다음에 하역장치, 이렇게 4개인데, 타이어는 시동하기 걸기 전에는 공기압이나 손상, 타이어 손상, 그 다음 휠 너트 헐금이 있는지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 브레이크는 시동 전에 오일량을 점검을 하고, 시동 건 후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잘 하는지 등을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 시동 후에 페달이 제대로 가는지, 그 다음에 발진 상태는 없는지, 그 다음에 하역장치, 저희가 포크라고 하죠. 시동 걸기 전에 그 체인 장력을 확인하고, 그 포크나 백레스트의 변형이냐 이런 것들이 없는 건지, 그 유압 실린더, 그 다음 시동 건 후에는 상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점검 사항이고, 그 작업자가 지켜야 될 필수 안전 수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뭐 착용 안 하면 아까 계속 들으셨겠지만, 그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시면 크레인, 중량문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자가 안전벨트 안 했을 때는 천천히 쓰러지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되지만, 이 작은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쓰러집니다. 바로 쓰러지면서 작업자가 먼저 떨어지고 그 위에 지게차가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중대재해로 가고 사망사고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속도 유지, 제한 속도, 저희는 지금 사례가 20km나 15km 요즘 되어 있을 거고, 꼭 시내는 25. 꼭 좀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운행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급주행, 급선에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 지금 그리고 운전석에서 눈높이보다 이제 적게 적재를 하셔야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신호수라든지 후방으로 이제 운행을 하신다든지 꼭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크 팔레트 위에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데 탑승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 사례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크나 운반 중에 화물 하부에, 그러니까 포크 하부에 작업자들이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 이후에 김창기 관장님께서 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제작팀에 근무하는 가공반에 근무하는 김창기 반장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라 보니까 이 현장의
지게차 운전하는 거는 이제 지나가면서는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은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반에 위주로 해서 이 사고 사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저희 반에는 지금 3톤짜리 엔진 지게차인데 그다음에 2톤짜리 좌식 그다음에 그 리치엄 한 대 이렇게 총 3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공반에는 소형하고 중형하고 이제 두 개 뭐 이게 합쳐져서 조합 제작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소형은 지금 베트남으로 거의 다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소형은 거의 기계들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제품 창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중형 쪽에만 지금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중량물이 조금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프레임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지게차로 모든 걸 이동을 하는데 일단 먼저 제 사례 보기 한번 동영상 시청하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자. 갈 곳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만 폼을 당기시면 됩니다. 설비 보수를 위해 작업장으로 들어온 용접고. 작업할 곳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게차를 발견한 작업자. 운전자를 불러 무언가를 부탁하는데요. 지게차 포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포크 조작 중 작업자는 몸의 중심을 잃습니다. 결국 작업자는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지게차 발등 위에 사람의 탑승을 금하고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거나 기계를 조립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 시 항상 안전모독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 그 동영상 잠시 보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 예, 뭐 베테랑들도 다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한 20년, 30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걸 동영상을 보니까 저는 2000년 이전에 저희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게차 포크 타고 올라가서 뭐 시계 건전지를 바꾼다든지 시계 같은 게 좀 현장에 높은 데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에서 충분히 떨어지면 이렇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충분히 유지해서 절대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운전 용접한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게차로 해서 올라가서 작업하라고 부탁을 해도 지게차 운전자는 절대 그런 거를 농담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게차 코크 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의 높이로 박스를 쌓아 올리고 신호수와 함께 공장 내부로 진입합니다. 지게차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던 신호수의 위치가 조금 이상해졌는데요. 주행 방향의 앞을 잘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때 지나가던 작업자가 피할 새도 없이 지게차와 부딪혀 부러진 적재물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지게차 팔레트에 적재물을 적재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적정량을 쌓아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돌발 상황에도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재물을 고정합니다. 지게차 운전 시에는 신호수와 함께 동행해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이동하며 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네, 여기는 뭐 지게차가 앞에 그 적재물을 자기 시야보다 더 높게 쌓아가지고 이 현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창원 공장에는 저희 반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지게차 통로하고 보행자 통로하고 같이 있지만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지게차가 피해서 이렇게 가야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 협소한데 저희 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좁다 보니까 지게차 통로가 좁다 보니까 물건을 들고 싣고 옮기면서 이게 곡각지 같은 데 돌아갈 때 특히나 그리고 또 사거리 이런 데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게차가 이렇게 턴을 할 때도 이렇게 반경이 너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게 통로가 좁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신호수도 있지만은 신호수가 미리 가서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옆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옆에 사거리 쪽 반대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못 봐가지고 지게차가 급정거하니까 이제 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부딪혀서 이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아무튼 뭐 지게차 운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항상 뭐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상황도 정확히 이렇게 파악하고 작업 계획서도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루트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게차 요거는 이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뭐 저희 반에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우리 상무님한테 좀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상공장에 저희 반이 있는 데가 지금 그 조합 제작 사무실이 가운데 여기가 조합 제작 사무실이고 이쪽이 뭐 의무실 있는 데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하고 이제 건물이 이쪽이 뭐 철신동하고 이쪽이 저희 이제 이 가공반 쪽 이렇게 사무들 여기서 여기까지 통로가 한 5m 정도가 안 됩니다. 근데 아침 9시 반쯤 되면은 여기에 그 외주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제가 이 9시 반에 뭐 유심을 회의할 때 내려오려고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쫙 한 대여섯 대가 쫙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대이면은 이게 뭐 여기에 1.5톤부터 해서 2.5톤, 2.5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싣고 오면은 이쪽에서도 내리고 이쪽에서도 내려야 하거든요. 양쪽에서.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보행자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보행자 통로하고 이 차가하고 거리가 우리가 지게차 물건을 들고 내리면 보행자 통로까지 무조건 침범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지금 안전 펜스, 보행자 통로 공간 앞에는 이렇게 이제 펜스를 이렇게 못 지나가게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지게차가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동을 하다 보면 요 중간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물건을 내려가고 여기 중간 차 사이로 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현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쪽에 또 지나가는 차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 차와 차 사이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잘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도 뭐 항상 업체 뭐 운전자한테 뭐 신호수 역할을 지금 이렇게 막 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면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원위치대로 돌아가고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이 사무실이 점심시간이 12시다 보니까 12시 되고 우리는 현장에는 12시 반에 점심시간이 나요. 12시 되면 우리가 쫙한 100몇 명이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모형자 통로다고 해서 나는 내가 당연히 내가 모형자 통로니까 모형자 통로로 간다. 작업을 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11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아예 지게차 작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됐고 아마 이건 뭐 지금까지는 사고는 아직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근데 뭐 소위포 유황갑 고치는 일단 소 잃기 전에 일단 유황갑부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